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생뚱맞게 자동차주들이 얻어맞아 버리고 글로벌 시장은 제 갈 길을 갔죠. 개별 종목 이슈는 제가 다루지 않지만 이것이 시장 조정이 단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증시가 추세 상승을 보일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자세한 글로벌 마켓 브리핑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가 약보합 출발 후 10분도 안 돼서 0.8%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 자동차주 그냥 아침부터 패대기가 나와서 그렇죠. 놀라운 것은 419선에서 대충 쌍바닥을 찍더니 그게 10분도 안 됐어요. 7분 정도였는데 거기서 바닥 찍고 강보합선까지 올라오는데 채 30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뒤로 기관이 계속 양옵션을 패대기를 칩니다. 그러면서 10시에 417.90 저점을 찍고 또 V 반등을 하죠. 그런 식으로 장중에 계속 지그재그 패턴 만들어서 수렴시킨 다음에 12시 20분에 424.5 고가를 찍고 델타가 위쪽으로 열렸습니다. 사실 그 전만 해도 우리 시장은 계속 롱마인드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맞았어요. 왜냐면 글로벌 시장이 계속 롱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주를 기아차를 14% 15% 이렇게 빼고 앉아 있는데 버틸 수가 있나요? 예. 어쨌든 오늘 시장을 드라이브한 두 가지 축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외국인이 엇갈린 현선물 매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이 변동성 후두려 패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자동차 주 급락과 함께 포지션 정리할 때 선물 시장에서 롱을 쌓았는데요. 사실 오늘 매크로적 관점에서 코스피 시장 접근하면 강한 롱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롱 바이어스를 갖고 뭐 숏스트랭글을 잡든 어쨌든 델타를 롱으로 뭉개는 게 좋아 보였는데 망할 자동차주의 워낙 패대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이 선물 베이시스는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또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도 장중에 나름 롱포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니케이를 포함해서 아시아 세션 전체가 좋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만 엇갈리는 흐름이 나와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인덱스를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매도하기 좋은 상황이었죠. 한데 오늘 선물 시장 미결제 약정을 잘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모습이죠. 즉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제법 매수한 것은 그동안의 선물 매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걷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즉 이게 시장이 뭐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제의 조정은 일시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허나 기존 자동차주에 쏠렸던 모멘텀이 다른 종목군들로 옮겨가는 이른바 순환매 장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계속 막스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기관들은 이번 주 수요일 옵션 만기까지는 변동성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런 주도주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연휴 이후에 기대하는 것이 좋아 보이죠. 어쨌든 우리 시장의 조정은 일시적인 것이고 글로벌 증시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해지 걸고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세션은 오픈은 강세였지만 이 장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증시가 동일한 흐름을 보이지 않고 그간 달렸던 독일은 조정을 보였고 또 그간 못 달렸던 영국은 반등을 했어요. 특히 영국 증시 모멘텀은 브렌트 기름 60불 도달로 그래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인플레 신호다라고 해석한 쪽도 있지만 어쨌든 당장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영국은 그간 너무 못 올랐죠. 근데 어쨌든 통화시장은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증시 같은 걸 보면 장 초반에 눌림 이후 독일은 반등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영국은 보합까지 들린 증시가 1% 넘게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지난 2거래일간의 상승을 멈추고 조정이 나왔어요. 물론 전체 통화시장은 리스크 온과 더불어서 인플레 기대감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 약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바로 달러가 풀어진다고 보기에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그냥
그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파운드 말고도 주요 비달러 통화들은 유럽 세션에서는 나름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미국 세션 오픈하면서 죄다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딱히 중요한 경제 지표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시장이 속도 조절한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구리는 LME 세션에서 8,000달러 넘기느니 마느니 하다가 미국 세션에서 커버링 나오면서 톤당 8,037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텍사스 기름도 낮은 변동성에서 뭉갠 상황에서 결국에는 58달러 안착을 했어요. 반면 채권 시장은 지난주 음봉이 과하게 여겨졌는지 오늘은 좀 모멘텀 없이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쉬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럽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초반에는 비달러 바스켓이 약세와 함께 시장이 달렸으나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비달러 바스켓들은 죄다 낙폭을 만회하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또 증시도 장 초반에 갭상승 나오고 했던 것을 독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합 말더니 미국 세션 오픈하고 나서는 영국도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해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도 지금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시장에서 보여주는 변동성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히려 변동성 선물이 하락은 그보다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변동성 선물이 상대적 하락 속도가 적은 이유가 변동성 그 자체에 투자하고자 하는 가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변동성 매수 전략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일부러 나는 이제 빅스 선물이나 빅스 ETF를 편입하겠다라는 놈들 보면 야, 넌 참 게으르구나 이렇게 욕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면 어제 시장은 굉장히 조용했다. 물론 이제 그 S&P나 나스닥이 종가 무렵에는 꽤나 상승해서 마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아주 그냥 피곤한 하루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 러셀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 프리마켓부터 러셀을 구성하는 일부 대형주에 대량의 매수가 몰리면서 갭상승이 1% 넘게 나타나더니 그 뒤로 계속 상승했죠. 장중에 고점권에서도 거의 조정 없는 그런 기간 조정을 보이더니 종가의 슈팅으로 마감해서 플러스 2.5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러셀이 이런 상승은 일종의 커버링성 상승으로 보여요. 어쨌든 간에 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은 러셀이 유난히 강세였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외에 시장에서 코멘트할 것이 별로 없는 참 지루한 시장이 이어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 시장에서 매매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작년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참 오랫동안 변동성 장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나친 변동성에 길들여져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올해는 옛날의 변동성을 잊고 변해가는 시장에 적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 보면 엔비디아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암호화폐 관련 모멘텀이 붙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오랜 조정 끝에 위쪽으로 델타가 열린 정도로 보이고요.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쉬었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위쪽으로 델타를 열 것 같아요. 그 외에 지난주에 이어서 금융주들이 평균 2%대 상승을 계속 이어나갔고 기름 주식도 3% 넘는 그래서 엑소모빌이 51달러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시장 총평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강세예요. 근데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가 이번 주에 휴장을 할 계획이죠. 그래서 그 전에 포트폴리오를 과연 가득 채울 필요가 있냐라 생각해보면 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세장이라고 하면 자동차주가 좀 쉴 때 어쩐 저는 쉰다고 보지 이게 모멘텀이 꺾였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다른 섹터로 모멘텀이 전이가 돼야 되는데 그게 꼭 이번 주에 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변동성은 계속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강세장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따라서 계속 그 콜매도 엣지를 붙인 롱마인드 갖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계속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코노미스트 영역이죠. 근데 저는 그냥 시장 그 자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름 시장은 대충 상승이 한 텀이 끝난 것 같아요. 목표한 대로 브렌트 60달러 선에 안착했고 텍사스도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와서 60달러 언저리까지는 시도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통화시장에서는 파운드 좀 주목하고 싶고요. 파운드는 1.38선이 계속 막혔던 자리인데 이제 통화옵션 만기 끝났고 해서 점진적으로 델타를 위쪽으로 열기 좋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탑로스로 파운드가 1.38 돌파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점진적인 파운드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1.38 넘으면 원래는 큰 시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옵션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델타 헤지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큰 시세보다는 그냥 점진적인 파운드 상승이 이어진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연휴 관계로 수요일입니다. 옵션 하시는 분들 이거 깜빡할 수 있거든요.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